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처음 만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서울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내고 있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덕수고등학교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학생들이 잘 몰라요. 실제로 정말 잘 모르죠. 덕수고등학교 알아요? 정말 처음 들어보나요? 네, 덕수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와 지하철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 느낌이 팍 오죠? 네, 최고. 네, 덕수고등학교가 한양대역에서 바로 반대편으로 나오면 저희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들 둘을 둔 엄마로서 이렇게 남학생들을 보면 정말 너무 반갑고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고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쁜 학생들을 보면 저 진짜 실제로 물어보거든요. 넌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니?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군산동구에 아까 좀 한 2시간 전, 3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모든 학생들이 정말 밝게 인사를 해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사고 또 수학 교사다 보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나면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성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좋은 기운들 제가 오히려 받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수학 강사이다 보니 사실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 다니면 되게 슬퍼요. 뭐가 슬플까요? 학생들이 국어를 포기했다는 학생 거의 못 봤어요. 네. 영어는 단어라도 외우면 된대요. 수학은 답이 없어요. 네. 수학 하는 순간 학생들 표정이 어때요? 우울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뭐야? 그쵸?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수학 공부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수학 공부법 중에서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몇 가지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했던 단원이 뭐였게요? 확률 통계였어요. 네, 이런 분위기죠. 두 번째가 뭐였게요? 삼각함수였습니다. 네, 느낌 오죠? 삼각함수를 하다 보니 함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았어요. 함수를 했습니다.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볼까? 순열조합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테마를 뽑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7학년도부터 대학교 이제 입학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2017학년도부터는 수학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현재 3학년 학생과는 수학 교육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자,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과목은 미적분 과목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적분, 기하와 벡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전에 있던 과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달라지는 과목이 뭐가 있느냐? 바로 수학 2 그리고 요 바로 확률과 통계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수학 2는요. 그 안에 함수, 집합, 명제가 새롭게 들어왔고요. 나머지 단원들은 또 원래 봤던 단원들이에요. 물론 몇 가지 용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확률 통계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과와 이과의 뭐예요? 공통 과목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3학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에서 문과 학생들은 몇 문제가 나오게요? 한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그거보다도 더 적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0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미적분에는 굉장히 막 열을 올려요. 막 이거 뭐 무슨 수학자 됐냐 막 미적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확률 통계는 이상하리만큼 학생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 윗대 학생들도 이상하리만큼 확률과 통계는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확률 통계가 사실은 수학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왔던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확률과 통계가 예전에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해서 미적분을 배우고 그 뒤에 단원으로 배웠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한 과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열문항이나 출제된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수학 공부는 제가 이따가 수학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사실은 대수능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분석을 제대로 하면 수능을 굉장히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원을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따가 수학 공부법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때 제대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대수능 공부를 할 때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때 하영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개념 공부하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또 얘기하시네,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은 수학 공부라는 게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 뭘로 많이 합니까? 네, 맞습니다. 올림포스 아주 좋은 교재죠? 네. 웃어주니 다행이네요. 교과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데 교과서가 저도 그래요. 제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교과서가 참 재미가 없어요. 그쵸? 교과서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니까. 학교에서 봐야 되니까. 교과서라는 게 딱 펼치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문제집은 딱 펼치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위에 간단한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설명한 설명글이 있고 그것만 제대로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을 계속 몇 가지 풀 수 있죠. 그러다가 어디 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C단계 가면 갑자기 난 수학이 안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문제집에 손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던가 아니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개념서 또는 교과서가 다른 문제집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증명이 있다. 또 그 증명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글씨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서가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개념서 공부할 때도 뭐처럼 공부를 합니까? 문제집처럼. 어떻게 하죠? 글씨가 나오면 패스. 눈으로 다 패스해요. 박스를 쳐다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별표를 치고 공식을 흡수해요. 그런 다음에 유제랑 예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잘 풀리죠. 어디 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연습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시 난 안 맞구나. 그쵸? 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개념서가 두꺼웠던 이유, 교과서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다 그 앞에 있는 글씨들이었어요. 그 글씨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개념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순열 조합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순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펄 뭐라고 그죠? 네, 그럼 조합은 그래도 알아요. 학생들이 뭐였죠? 컨비네이션.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그럼 컨비네이션이 뭔데? 조합이 뭔데? 컨비네이션. 순열은 뭔데? 펄 뭐. 그 펄 뭐는 뭔데? 순열. 네,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은 분명히 학교에서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공식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사실은 개념서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을 때도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 영화를 보는지 뭐 선생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죠. 그러다가 제가 공식을 딱 알려주면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딱 적어요. 그런 다음에 O, P, E는 계산을 잘해요.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시험에 O, P, E가 물론 나오겠죠. 근데 O, P, E를 만들어내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왜 O, P, E가 되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뭐게?
순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순열 문제야. 여기는 무조건 무슨 문제예요? 조합 문제야. 그래서 풀려요.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안 듣는 거, 두 번째 들었는데 한 번 듣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개념서나 교과서를 읽으면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집을 10번, 20번 학생들 막 이러죠. 저한테 선생님 개념서 몇 번 돌리는 게 좋아요? 뭘 돌려?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순열과 조합으로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다 배운 내용일 겁니다. 네, 제가 군산 동고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두 가지가 유명하더라고요. 바로 이 나르샤라는 것과 그다음에 배드민턴. 맞나요? 또 더 중요한 게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군산 동고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인사성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우선 알아봤던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샤라는 연극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이름도 기억이 나요. 임한솔 학생, 지금은 없겠죠? 네,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레드앤블루라는 연극으로 이번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몰랐어요? 맞죠? 여기 연극부 있나요? 저요? 오, 역시. 네. 무슨 역할이었어요? 일본 학생이요. 진짜? 조선 학생 아니고 일본 학생. 네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독립투사 역할을 각 학년에 한 명씩, 뭐 일본 순사 역을 각 학년에 한 명씩, 조선 학생을 6명 이렇게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오디션을 보러 오겠죠. 자, 근데 나는 독립투사 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독립투사 역을 너무 하고 싶어요. 옷을 이제 골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독립투사 역할을 할 만한 옷들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요. 집에 갔더니 티셔츠가 반팔이 3개가 있고 긴 팔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티셔츠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네, 3가지 누구예요? 네. 아, 이게 티셔츠. 이건 티셔츠 아닌가? 이건 뭐죠, 그러면? 와이셔츠? 네. 자, 그러면 상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예요. 여러분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 티셔츠래요. 티셔츠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와이셔츠. 이게 와이셔츠 맞나요? 와이셔츠 몇 가지? 2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더하죠.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자,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무슨 법칙을 가장 먼저 배웠냐면 덧셈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식을 배웠죠?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뭔데? 완전 똑똑하다. 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동시에 연달아 일어날 때는 무슨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까? 고배 법칙. 자, 사실 요즘은 이렇게 트리플 캐스팅이 굉장히 유행이래요. 요즘은 한 명이 계속 주인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2명이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 캐스팅. 3명이 돌아가는 것을 트리플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독립투사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각 학년별로 한 명씩 하면 몇 명이 뽑혔겠어요? 3명. 그 다음 일본 순사도 3명이 뽑혔겠죠. 자, 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캐스팅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건 트리플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제 캐스팅들이 나올 겁니다. 자, 독립투사 3명이랑 일본 순사 3명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캐스팅의 경우의 수는?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3 곱하기 3을 했나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여자친구와 커피숍을 갔다가
영화관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커피숍을 가는데 뭐 몇 가지의 길이 있고 커피숍에서부터 영화관까지 가는데 몇 가지의 길이 있어. 그럴 때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뭐 2 곱하기 3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동시에 연달아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랬어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남고라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2차 예선 조편성 우리나라는 무슨 조? G조. G조에 알고 있었죠, 다?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군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는 요런 이 5개의 나라가 같은 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선 경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리그예요? 어떻게 예선을 치르나요? 모든 팀과 한 번씩.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 있냐면 홈 앤 어웨이. 그죠? 네. 같이 한 번만 시합하면 끝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한 번 하고 그 나라에서 한 번 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5개의 조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경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실제로 몇 가지 경기가 일어나죠? 설마 이렇게 세고 있나요? 여러분은 순열을 배웠는데 5개의 팀이 있죠? 경기를 할 때 3팀이 할 수 있어요? 몇 팀이 해야 되죠? 2팀. 2팀인데 이 친구 머리 쓰고 있죠? 이게 순열일까 조합일까? 순열일까 조합일까?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홈 앤 어웨이. 무슨 뜻일까요? 중보기. 자, 지금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게 어디예요? 정말 감동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랑 레바논이랑 경기를 합니다. 한국이랑 레바논이랑 경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레바논 경기를 할 수 있죠. 그것과 레바논에서 한국 레바논 경기를 하는 것은 카운트를 2번 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순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쵸? 홈 앤 어웨이. 그럼 이건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순열이라는 거죠. 5개의 팀이 있는데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순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5개 팀 정도 있잖아요. 그냥 세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순열인지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한국이 경기를 하는 게 몇 개일까요? 4개잖아요. 그쵸? 맞아요? 쿠웨이트,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하는데 몇 개의 팀이 있어요? 5개. 그럼 5 곱하기 4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 내가 너무 헷갈려.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사실은 수능 문제, 수학 문제는요. 특히나 순열 조합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로 출제가 돼요. 해보세요. 제발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가 있죠. 그래서 O, P, E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어서 2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요. 물론 개념서나 교과서에 permutation의 어원까지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리할 거예요. 사실 수학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수학은요. 정말 슬프게 한글도 아니죠. 한자도 있어요. 영어도 있어요. 그리스어까지 있어요. 숫자는 아라비아.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학생들이 순열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뭐 순서, 열, 나열 했는데 갑자기 뭐가 다시 등장해요? 피가 떡하니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함수 뭐라고 배웠어요? fx. 네.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뭐 Y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거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겨우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한대. 그러더니 갑자기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래요 또? F를 쓴대요. 당황스럽죠. 함수가 뭔지 한글로 배운 다음에 함수는 한자 온 것 같고 함수는 그런데 기호로는 F를 쓴대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 F는 뭐래요? 펑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정말 이거는 정말 그냥 재밌는 일화인데 함수가 펑션이잖아요. 펑션을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펑션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아, 함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로. 네. 원래 여러분 그 중국에서 이제 수학을 들여오잖아요. 수학을 들여올 때 뜻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지만 발음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냥 들여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발음에서 함수라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것, 펑션과 가장 비슷한 것을 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함수의 의미를 가장 비슷하게 가진 함이 무슨 함자게요? 상자. 우리 함 사세요 할 때 그 상자 있죠. 그 상자예요. 그래서 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그 상자만 잘 이해해도 함수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자에다가 공을 넣었잖아요. 그럼 몇 개만 나와야 됩니까? 한 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순여름 선생님이 P를 쓴다 그랬고 영어로 뭐라고요? 이제 오늘은 기억합시다. 자, 사실 permutation이라는 거는 이게 뭐죠? 영화 보셨어요? 엑스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뭐? 네네. 자, 여기 뮤턴트 기억나나요? 뭔데? 그게 뭐였어요? 돌연변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쵸? 자, 그 뮤턴트가 원래는 뮤테이션에서 온 단어예요. 아까 뮤테이션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펄만 기억났죠? 뒤엔 뮤테이션이에요. 네. 펄의 뜻이 뭐냐면 완전이에요. 뮤테이션은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1, 2와 2, 1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mutati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순열을 뭐를 사용합니까? 기호를 P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열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선에서 통과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MPR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로 공식은 잘 외우고 있죠. 네, 계산은 참도 잘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순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였냐면 조합일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경기를 하잖아요. 예선 통과를 했죠. 그래서 16강에 가면 막 이러잖아요. 자, 16강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토너먼트라고 해요. 토너먼트가 뭔데? 그렇죠. 사실은 월드컵은 룰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토너먼트는 어떻습니까? 16강 가면은 16개의 팀 중에 몇 개를? 2개를 그냥 뽑아서 그 둘 중에 싸워서 이기는 팀이 위로 올라가죠.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토너먼트는 보통 뭐가 될까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두 팀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16개 팀 중에서 몇 개의 팀씩, 두 팀씩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경기장 몇 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컴비네이션 정말 잘 알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까? 피자요. 네, 컴비네이션 피자 때문에 알고 있어요. 원래 컴비네이션은요, 컴이랑 비네이션, 바인이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묶어주다의 뜻이에요. 컴바인, 맞아요.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서로 묶어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묶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사용할 때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C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과서나 개념서에 보면은요, 살짝 옆에 보면은 이런 줄임말이 무슨 줄임말인지는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읽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죠? 왜 그래요? 알고 있는데 설명하는 게 힘든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합시다. 순열은요. 뽑았죠? 뽑은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요? 줄을 세워줘야 돼요. 그쵸? 거꾸로 하면 뭐냐면 뽑은 거에서 줄 세우는 것만큼을 나눠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은 그래서 순열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을 먼저 배우고 그 식을 이용해서 조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순열 조합에서 지금까지는요.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뽑을 수 있다 없다? 5개가 있는데 5개의 팀이 있는데 6개의 팀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뭐를 허락하면? 중복을 허락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키워드별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선 가장 크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열과 조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키워드 말고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다? 중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복에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중복 순열은요. 지난 교육과정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이 중복 순열에 관한 기출문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을 거냐면 많은 교재에서 예전에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이산수학이라는 이과 학생들의 선택 과목 속에 중복 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가지고 올 건데 문제가 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은 올해 쉽다 어렵다. 계속 쉽게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산수학 과목은 어땠습니까? 이과 학생들이 풀었던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봐요. 그러면 뭐 몇 년도 기출문제다. 이산수학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패스해도 좋아요. 아셨죠? 근데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어 놓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을 나중에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설명을 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너네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었어 라고 설명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재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믿음이 가겠죠. 아셨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중복 조합은 마찬가지예요. 뽑는데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 모두에 뭐가 들어있다? 중복을 허락하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가 들어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중복을 허락하는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지 사실 여러분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할 때는요. 몇 가지라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중복을 의미하는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5개라는 말이 있죠. 5개에서 3개를 뽑아. 그쵸? 그러면 이건 중복을 허락해야 하지 않아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 라는 얘기가 있으면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점자예요. 네, 찾았습니다. 이제 파이팅을 의미하는 점자래요. 자, 점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6개의 칸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평평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평평한 것과 올라온 거,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한 번 올라온 걸 선택했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올라온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을 허락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지금 I랑 H의 가장 윗줄을 보세요. 하얀색, 빨간색이죠. H는 빨간색, 흰색이죠.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두 개 지금 다른 글자라는 거죠. 아셨죠? 이런 것처럼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아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절대로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순열 나오고 조합 나오고 중복순열 나오고 원순열 나오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중복순열로 많이 나오는 예라는 거 아셨죠? 싫죠? 2014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9월 모의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고요. 이 평가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라는 걸 치러요. 수능에 적합한 시험을 치는 거죠. 구별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았어. 그렇다고 대수능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왜? 출제 기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평가원은요, 대수능 문제만 출제할까요? 평가원이 하는 일이 또 뭔데? 뭐? 평가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평가원은 무엇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냐면 교육 과정을 어떤 그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문제만 대수능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력평가나 문제집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물론 대수능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들은 교육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그리 중시 여기지 않는 학생들이 틀렸으면 하는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수능 문제를 보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수석한 학생들 이런 애들 이렇게 인터뷰하면 되게 슬픈 얘기 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진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 공부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교육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과정만 잘 알고 있으면 수능을 잘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놓치려고 해요. 그것만 잘 잡고 있으면 수능은 잘 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누가? A, B, C, D가 순서대로. 그리고 10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A, B,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후보.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10까지. 맞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중복을 허락할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까? 허락해요. 뭐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A, B, C, D가 모두 3이라도 상관없죠? 자, 이제 관건은 하나예요. 순열이냐? 조합이냐?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걸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순서가 있죠? 그게 순열이죠? 여러분 순열 조합을 결정할 때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거나 4개 뽑을게요. 3, 4, 5, 6 뽑았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수는 무조건 얼마예요? 3. B가 될 수 있는 수는 무조건 4. C는 무조건 5. D는 무조건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순서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미 순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조합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껴서 알겠지만 사실 이 확률 통계 문제는요. 특히나 순열 조합은요.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셨죠? 사실 수2에서부터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 가는 그 길은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함수와 다항함수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는 이 과목의 발달 자체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개념을 제대로 잡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순서가 있는지 순서가 없는지를 구별할 때 문제에서 부등호가 있어서 순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요.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하는 것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몇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유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눠서 카테고리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원래 유형별로 공부를 하죠. 문제집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3학년이 되면 모의평가, 뭐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런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러면 계속 틀리는 것들만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아까처럼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애들만 계속 틀려요. 그러면 하루 나를 잡아. 그래서 쭉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쭉 갖다 놔. 그런 다음에 틀린 애들만 하루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얘가 순열, 얘가 조합, 얘가 중복,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주 틀리는 걸 보면 아,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되게 미안하지만 생각보다 사실은 진짜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제발 도전해보세요. 아셨죠? 요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수학 공부법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려는데 수학 공부법이라는 게요. 사실 저는 수학 교사잖아요. 저는 수학 교육과 출신입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했겠죠? 네. 저는 수학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해요. 머리 아파요. 네. 수학 공부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슬프게 이러면 안 되는데 수학 시험은 잘 쳤겠죠? 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해서 수학자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수학자가 안 됐겠죠? 네. 수학을 잘하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 뭐 수학적으로 사고하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긴 하지만 제가 이런 데 와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수학 시험을 잘 치겠지만 수학 공부법 중에서도 수학 시험을 잘 치는 법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치는 시험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시험은 우선 첫 번째 뭐예요? 내신입니다. 슬프게도 내신을 잘 따야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대수능을 잘 쳐야 되죠. 이 두 가지만 잘 치면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수학자 되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물론 여기에 지금 난 원래 수학자가 꿈인데 그 학생은 원래 수학을 잘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수학자를 뽑으려는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거기에 적합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려면 그 시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 내신 시험 공부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죠. 왜 힘센 문제집을 풀어요? 학교 선생님이 힘센 문제집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되게 슬프게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 학생이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대수능은요, 그러면? 대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대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뭐라고? 평가원. 평가원은 뭘 가장 좋아한다? 교육 과정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교육 과정을 공부하라는 거야? 사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다시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칠 때 교육 과정을 따로 시험을 치겠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EBS라는 거예요. 그쵸? 왜요? EBS 책 앞에를 보면 이제 연계문항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평가원,
검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평가원에서 이미 교육과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나중에 로피탈의 정리예요. 들어보셨나요? 이과 학생들 처음 들어요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안 가르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과 학생들은 로피탈을 알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로피탈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없는 내용이다? 없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를 풀려고 한다? 기출문제를 풀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학년이 되면 기출문제집을 이제 한 권씩 이제 다들 갖게 돼요. 기출문제집을 살 때는 평가원, 대수능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그래서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3월 학력평가를 잘 치고 싶어. 그러면 평가원 문제 풀 필요 있어요? 아니죠.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대수능이다. 그러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 때도 평가원이 아닌 학력평가 문제들도 많이 있는, 그러니까 같이 묶어져 있는 기출문제집들이 시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풀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평가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학 시험은 사실 여러분이 그래서요,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그런 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교육과정대로 미리 공부하고 3학년 때 열심히 연계교재 공부하면 충분히 성적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 순열조합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죠?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존재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아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2명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정말 이거는 어떤 누구랑도 이 경험 바꿀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들들을 보면 남다릅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아직 말도 잘 못해요. 엄마, 지금 제일 잘하는 건 슈퍼 파워, 번개 파워 이것만 해요. 번개맨을 좋아하는데 그 정도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하고 조합도 알아. 심지어 콤비네이션이래.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고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맨날 나는 잘 못해.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뭘 했는지, 그거 열심히 했는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조금 문제가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친구들이랑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약간 단순무식하게 공부를 정말 기계적으로 하니까요. 어느 순간 따라오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조금 친구들보다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침에 준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보면서 더 기분이 좋아졌었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여러분 아까 인사하던 모습은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시는지 저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래서 덕수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라가는데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직 대학교에 대한 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이하영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모든 것은 다 중요하다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 명언이 아주 마음속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수학을 못했는데 이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수학 공부법에 대해 듣고 좀 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신감 많이 생겼어요.